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천일문 완성을 공부하고 있는 이기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닛 47 특수구문과 결합한 복잡한 절 유닛을 공부해 볼 거고요. 드디어 이제 고지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한테는 고지가 아니었을까요? 저한테는 고지입니다. 자, 말하고 나서 조금 어이가 없는데, 자, 유닛 47 특수구문과 결합한 복잡한 절이다 보니까 당연히 문장이 복잡하고 길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도 아마 길이가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참고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480번 발음이 벌써부터 안 돼요. 483번 문장으로 바로 들어가 보면요. 이거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있냐면 이뜻 강조구문이라고 하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다음 시간에 이때 강조구문을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바로 이번 문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문법적으로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항상 어려워하는 포인트니까. 이때 강조구문. 저는 이때 강조구문이라는 표현보다 저는 분열문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선호하는데 여러분들은 더 편한 명칭으로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강조구문의 형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it 다음에요. is라고 쓸게요. 비동사가 나오고요. 당연히 과거시 되면 was가 나오겠지. 강조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강조되는 부분 다음에 좀 더 예쁘게 네모를 쳐보고요. 강조되는 부분 다음에 that이 나오게 되고요. 이 that 다음엔 당연히 절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어떤 절이 나오게 되느냐? 앞에 is와 that 사이에는 강조되는 부분이 나왔더라면 이 that 뒤에는 비강조되는 그런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요. 일부 원서에서는 이때 강조구문을 분열문이라고도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초점, 비초점 구문이다 라고도 부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런 초점을 맞춰지는 부분을 전경이다 라고 해서 foregrounded 정보라고 하고요. 비강조는 backgrounded 배경적인 정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이 가운데 있는 강조되는 요소는 어디에서 튀어나온 녀석이냐? 원래는 이 비강조되는 부분에서 얘가 원래 문장이었을 텐데 이 원래 문장을 it이랑 that을 집어넣어서 한번 쪼개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쪼개고 나서 지들의 사이에다가 뭘 집어넣은 거예요? 특정 부분을 갖다 넣어버린 거라고. 근데 이 특정 부분을 왜 갖다 놨어? 강조하려고, 초점을 맞추려고 이렇게 한 거라는 겁니다. 즉, 이 특정 부분은 원래 문장에 있었던 녀석인데 여기에서 빠져나온 녀석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특정 부분은 원래 문장에서 빠져나왔어. 이동해버렸어. 이사를 와버렸어. 그럼 이 원래 문장에서는 누구의 빈자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foreground, 강조 부분으로 빠져나간 요소의 빈자리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즉, that 뒤에는 뭔가 하나가 빠져있는 절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치 뭐처럼? 관계사처럼. 오케이. 관계사가 어떤데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관계사가 뭐뭐 있습니까? 관계대 명사가 있고 관계 부사가 있잖아요. 관계대 명사 뒤엔 뭐가 빠지고 명사가 빠지고 관계 부사 뒤엔 뭐가 빠지고 부사가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쵸? 마치 그거랑 똑같이 이때 강조구문의 that 뒤에도 뭔가가 하나 빠진다는 겁니다. 그런 이러한 관계대명사적 성질, 관계사적 성질 때문에 이러한 that을요, 뭐로도 바꿔 쓸 수 있어? WH 단어로도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강조되고 있는 게 사물이다, which로 바꿔 쓸 수 있을 거고, 사람이다, who로 바꿔 쓸 수 있을 거고, 장소다, where로 바꿔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됐죠? 그렇다면 이 강조되는 부분에서는 문법적으로 규칙이 없느냐? 불가한 게 있습니다. 강조 불가 요소들. 그게 뭐냐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강조할 수가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it is something that 구문에 가지다 보니까 형용사를 집어넣게 되면 마치 뭐처럼 보여요? it 가주어 that 진주어 구문처럼 보이죠. 이 형용사가 마치 뭐처럼 보여요? 강조되고 있는 요소가 아니라 문장의 보어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용사는 올 수가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동사입니다. 원서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계속 동사가 못 들어온다라는 것만 알고 계실 텐데 여기서 말하는 동사는요. 준동사도 포함입니다. 투부정사 같은 녀석들. 이런 녀석들도 강조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 볼게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여기에다가 형용사를 집어넣게 되면 뭐랑 되게 비슷해진다?
it 가주어 that 진주어 구문이랑 비슷해진다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생긴 꼬라지가 어때? it is something that 이거 진짜 이 부분이 진주어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여기가 비강조되는 부분인지 이게 강조 구문이라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강조 구문을 설명할 때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강조 구문과 가주어 구문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강조 구문은 제가 이따금씩 분열문이다 라고도 부르는 문장이라고 했고요. 가주어 구문이라 함은 제가 종종 외치 구문이다 라고도 부르는 녀석이라는 거 제 수업을 들어오셨던 분들은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하면 되느냐, 일단 한번 다시 써보자고요. it is 다음에 a 라고 쓰고요. that 다음에 b라고 쓸게요. 일단은 A 자리에 무엇이 오느냐를 가지고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형용사가 오는 경우에는요, 자연스럽게 가주어 구문, 외치 구문이라고 쓸게요. 외치 구문이 됩니다. 제가 왠지 아까 말씀드렸죠? 형용사가 오게 되면 얘가 보어처럼 보이게 되고, 보어처럼 보이게 되면 가주어, 진주어랑 달라질 바가 없어지게 된다. 그쵸? 두 번째, 부사가 오게 되면요, 얘는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느냐? 분열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조 구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고요. 비동사의 보어 자리에 부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렇다면 애초에 여기에 부사가 못 온다라고 하는 거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도 쓸 수가 없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오케이? 다시 넘어가서 세 번째, 여기가 중요합니다. 명사가 오는 경우가 중요한데요. 이 경우에는 B까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검토를 하면 되느냐? 관계대명사를 구분하는 기준을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자, B 위치에 완전한 절이 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불완전한 절이 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완전한 절이 왔다라는 거 하는 건 이 대시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접속사 대시란 걸 알 수가 있죠. 접속사 대시라고 하는 건 외치구문이란 거죠. 진주어라는 거잖아. 불완전하게 왔다라는 거 하는 건 강조구문이라는 거고요. 선생님, 이거 관계대명사도 아닌데 왜 불완전한 요소가 온다고 해서 이게 강조구문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원래 문장에서 특정 부분을 빼는 구문이다 보니까 마치 관계사처럼 어떻게 된다? 뒤에 빈자리가 생겨버린다 그랬잖아요.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이러한 구분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고 나니까 선생님, 그러면요, 이 that을요 강조가 아니라 관계사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도 물으실 수가 있겠죠. 그럼 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맞습니다. 강조구문 혹은 관계사구문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이걸 구분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몇 개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것까지는 시험에 내기가 어려워요. 왜? 우리의 시험 문제는 표면상에 나오는 구조를 내는 건데 얘는 표면상의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낼 수가 없습니다. 해석을 가지고 내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사용된 문법 규칙을 묻거나 이렇게 내야 되는데 이런 걸 요즘 중학교 문법 내신 시험에서도 안 내는 문제거든요. 알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는 그 방향대로 자연스럽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제가 왜 이거랑 이거를 비교했는지도 드렸으니까 판서로서 왜 강조구문과 가주어구문을 비교했는지도 드러내드려야겠죠. 뭐였어? it is 다음에 대신 나온다라고 하는 구문적인 특징이 닮아 있으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계속 이유를 달면서 공부하셔야지 공부를 할 때 암기해야 될 게 줄어들고요. 기억도 오래 남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때 강조구문을 한번 싹 훑어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483번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It is when you are going through your most difficult experiences that 이렇게 나왔죠. 이때 강조구문이네. 자, 보니까 바로 가운데 뭐가 나와 있죠? 부사절이 나와 있잖아. 제가 아까 형용사랑 준동사 빼곤 다 강조하다고 했으니까 이런 부사절도 강조할 수가 있겠죠. You are going through your most difficult experience. 네가 go through, 그럼 경험하다는 뜻이죠. 너의 가장 힘든 경험들을 경험하고 있을 때다. 뭐가? You must draw on. 네가 의지할 때가 어디에? Your ability. 너의 능력에 의지를 하는 거죠. 어떤 능력에?
to control your mind. 너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너의 능력에 의존해야 될 때고요. and 그리고 뭐 해야 될 때야? must have 가져야 될 때라는 거죠. faith 신념, 믿음을 가져야 될 때야. 어떤 믿음? 여기가 아니지. that the difficulty 그 어려움인데요. 어떤 어려움이야? you face 네가 마주하고 있는 그 어려움이 is simply part of the process 과정의 일부일 뿐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과정이야? that will inevitably bring you through to your goal 분명히 필연적으로 가져다 줄 거야. 너를 through라고 하니까 거치는 거죠. to your goal 너의 목표를 향해서 너를 가져다 줄, 너를 뚫고 가줄 그러한 과정의 일부일 뿐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될 때라는 거죠. 오케이, 어렵지 않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84번 문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문법 설명할 게 너무 많다. 앞에 보니까 such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has been 누가 봐도 동사가 나와 있죠. 그러고 나서 대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뭘 거라고 의심을 해보셔야 되냐면 바로 이 어법이죠. so that 구문. 자, so that 구문 어떻게 해석하죠? 너무 뭐뭐하다. 그래서 that 이야 하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that은 접속사 that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접속사 that은 무조건 명사절을 이끈다고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접속사 that이면은 얘가 어느 위치에 들어가는 거지? 막 이렇게 어려워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접속사 that은요 사실은 부사절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 주로 결과절과 목적절, 원인절도 이끌 수 있고 뭐 따지고 보면 몇 개가 있긴 한데 굳이 그런 거 나누지 말고요. 그냥 여기까지만 설명하겠다고요. 이 정도를 이끌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라는 의미의 결과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됐죠? 그런데 제가 search를 보고 so를 의심하라고 했던 건 얘가 set이기 때문이죠. so를 뭐로도 바꿔 쓸 수 있습니까? search로도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search의 구문적인 특징도 조금 보면요. search 다음에는요. 부정관사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 명사 이런 어순을 가지게 되죠. search가 가져오는 특이한 어순이니까 이거는 암기. 그러면 이것들 쭉 나오고 나서 대신 나오면 이게 so that이랑 똑같은 구문 형태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 search가요. 지 혼자서 쓰일 때가 있어요. search는 한정사라서 뒤에 명사랑 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단독으로 사용이 되게 되면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느냐? so great 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484번 문장 보니까 so 나오고 that 나온 거 보니까 so that 구문이란 거 알 수가 있겠어. 그쵸? search 나오고 that 나온 거 보니까 search that 구문이란 거 알 수가 있겠어. 근데 search가 지금 뒤에 명사 안 데리고 혼자 나왔으니까 이거는 so great 이란 걸 알 수가 있겠고요. so great을 의미하는 search가 맨 앞으로 튀어나갔으니까 마치 보어도치랑 유사하겠다 라고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럼 보어도치라고 보게 되면은 이 문장의 주어는 뭐가 되는 거예요? The effect of materialism 얘가 주어가 되는 거죠. 힘들다 그쵸? 물질주의의 효과는 has been so great 매우 강대했다 that 그래서 it tends to be believed by many rather uncritically that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it is believed that 이 구문은 많이 봤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종종 이런 구문을 만나게 되면요. 믿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냥 대절 내용만 해석하라 라고도 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문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위가 끼어있고 막 이런 이런 식으로 구문이 꼬여있게 되면은 항상 구문 질문이 들어와요. 이거 구조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간단하게만 구문 설명을 조금 드리고 나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원래는 이거였겠죠. 누군지 몰라도 주어가 있고요. 여기서 man이겠지만 tends to believe that 이런 구문이었을 겁니다. 대신 원래는 believe의 목적어였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believe 부분을 수동태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수동태로 바꾸게 되면 목적어 부분이 문장의 맨 앞으로 튀어나가게 되겠죠. 대절이 맨 앞으로 튀어나가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써주는 겁니다. tends to be believed 이런 식으로 바뀌었을 거라고. 그렇죠? 그런데
대절이 너무 길어. 그리고 동사도 막 길어. 그럼 꼴보기가 싫으니까 어떤 식으로 바꿔줘야 돼? 가주어, 진주어 구문, 외치 구문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대신 있던 자리를 is로 채워버려. 그러면 it tends to be believed that 이런 식으로 문장이 바뀌어버리게 되겠죠. 오케이? 즉 얘는 가주어가 되는 거고요. that은 진주어가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런데 이런 거 다 제껴버리고 저는 뭐라고 해석하기를 추천드린다고? 이 부분이 없다라고 해석하는 걸 더 추천드린다고요. 오케이? 자, 근데 이거 지워버리면 또 여러분들이 이거 왜 지우지? 나중에 또 펼쳐서 봤을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워버리고. It tends to be believed. 믿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By many. 다수에 의해서. 그런데 괄호치고 삽입적으로 나온 거죠. 다소 비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게 있대. 그게 뭐냐면 that 이하라는 사실이에요. Wealth is a central life goal. 부는 삶의 중심적인 목표고요. And 그리고 that 진주어가 한 번 더 나온 거죠. The possession of it. 이것의 소유는 부에 대한 소유는 will increase our happiness. 우리의 행복을 높여줄 것이다. 라는 것이 믿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넘어가 볼게요. 485번으로 들어가 보면 It is so simple to find time to be out of your home. 이렇게 돼 있죠? it 가주어 to부터 진주어네요. 매우 단순합니다. 매우 심플합니다. 뭐가? To find time. 시간을 찾는 것이, 시간을 내는 것이 to be out of your home. 집 밖으로 나갈 시간을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대요. Whether for a walk. 걷기 위해서든 for a run. 잠깐 뛰기 위해서든 just for a phone call you take on park bench. 잠깐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서든 네가 주차장 벤치에서 받는 그러한 전화를 위해서든 잠깐 밖에 나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대요. And 그리고 it is imperative. imperative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의무적인 이란 뜻입니다. 의무적인. 이것은 의무적이다. 뭐가? it 가주어 for us부터 sunlight까지 진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for us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될 거고요. 우리가 to get sunlight, 햇빛을 받는 것은 의무적입니다. No matter how briefly. 아무리 간단하게만 받더라도. 됐죠? 자, 여기에서 어법적으로 몇 개만 다뤄보면은 no matter how, 이거 뭐로도 바꿔줄 수 있어요. 원래는 however이랑 똑같은 의미라는 것도 체크하시고요. whether 다음에 원래는 주어 동사가 나왔어야 되겠지만 마치 분사 구문인 것처럼 이렇게 쭉 쓰인 거고요. 뭐 이 정도 다뤘으면 다 다룬 것 같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8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486번 anybody, 누군가인데요. who has been seriously engaged in scientific work of any kind. 아우 길다. has been seriously engaged in 어디에 참여한 사람들이야? scientific work. 과학적인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인데 of any kind. 어떠한 종류의 과학적 작업이든지 간에 참여했던 사람 누구든지 realizes. 깨닫게 됩니다. that 이하를. 그 다음에가 중요한데요. over the entrance to the gates of the temple of science. 이게 부사어가 되겠고요. 부사어가 나오면서 are 동사, are written 동사, the words 주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보고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사어 도치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간단히 설명드렸었던 그거 맞습니다. 오케이. 자, 해석을 해보면요. over the entrance, 입구의 위에, the gate, to the gate. 그 입구를 향한 입장 위에 of the temple, 사원인데 of science, 과학의 사원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가는 그 입구의 위에 are written, 쓰여져 있다. the words, 단어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비유적인 거고 entrance랑 gate가 다른 문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이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문의 입구 정도로 해석하시면 조금 더 간단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어? You must have faith. 너는 신념을 가져야 돼. 너는 믿음을 가져야 돼. 라고 써져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486번을 다루면서 우리가 부사어 도치에 대해서 살짝 더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걸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우리가 도치랑 대비되는 개념으로 전치라는 게 있다라고 했고요. 전치는 크게 도치를 일으키지 않는 전치와 도치를 일으키는 전치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도치를 일으키지 않는 전치는 목적어 전치라고 했고요. 도치를 일으키는 전치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의문문처럼 그리고 그대로. 의문문처럼은 제가 뭐라고도 부를 수 있다 그랬어요? SAI라고도 부를 수가 있다라 그랬고 가장 대표적인 게 부정어 도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대로 도치는 SVI 주어 동사 도치라고도 부를 수 있다라 그랬고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뭐뭐? 부사어 도치와 보어 도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부사어 도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문법책에서 저처럼 부사어라고만 부르지 않을 겁니다. 뭐라고 부를 거냐면 대부분은 장소 부사어 도치라고 부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장소 부사어 도치라고 부르는 걸 싫어한다, 반대한다라고 천일문 완성 초반 강의에서 밝힌 바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는 매번 부사어 도치라고만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왜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남들이 쓰지 않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굳이 여러분이 알 필요가 없어서, 그리고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너무 문법에 탐닉하려는 분들만 제 강의를 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설명을 잘 안 드렸는데 심한 내용입니다. 장소의 부사구? 이 번역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실제로 도치에 대한 원서들을 몇 개를 읽어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공부에 열의가 넘치는 사람은 아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독은 하지 못했고 원서들을 여러 가지를 모아놓고 제가 알고 싶은 내용들만 발췌해서 읽는 편인데 도치에 관한 책들을 한 4-5권을 뒤져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locative inversion 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영어로 좀 할게요. locative inversion. locative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알고 그 location 이란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처소적 도치 혹은 장소의 도치라고 부르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locative가 처소적 도치라고 번역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location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장소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location은요, spatial, 공간적 위치와 temporal, 시간적 위치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즉, 시공간적 위치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무슨 뜻이야? 시간 부사어가 나왔을 때도 locative inversion이라고요. 근데 이 locative inversion을 번역해서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장소 부사구 도치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모두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부사어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배우고 있다? 장소 부사어라고만 배우고 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문법적으로 가장 딥한 내용이 나오는 시험을 저는 편입시험과 공시라고 보고 있는데, 공시시험에서도요, 문제들을 보다 보면은 시간 부사어가 앞에 튀어나와서 뒤에 도치가 일어난 문장들을 제시하고 있다고요. 그게 답의 키가 된 적은 없었지만.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장소라고 포괄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 움직임이라고 하는 건 장소 그 자체가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locative, 처소적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 motion도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 direction, 방향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 direction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 시간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장소, 부사구, 도치라고 부르는 개념은 사실 이동이나 방향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모두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도치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됐죠? 우리가 장소 부사구라고만 기계적으로 배우게 되면은 시간적인 부사구가 나왔을 때 도치가 나온 구문을 그냥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굳이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그런 오해를 줄이고자 그냥 부사어 도치라고만 말씀을 드렸던 거고, 부사어 도치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쓰려고 하지 말고, 다만 부사어 도치가 나왔을 때는 유동적으로 판단하라 라고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87번 문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Humanity's growing freedom from superstition. 자, 인류의 growing freedom, 자라나고 있는 자유죠. from superstition, 미신으로부터의 자유인데 이게 results from,
어디에서 기인했대. 뒤에 원인이 나와야겠죠? 그리고 매번 나올 때마다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거지만 result from은 뭐랑 항상 비교를 하자? result in이랑 비교를 하자. 왜? 뒤에 결과가 나오는 표현이니까. 어디에 기인했대? the conviction. 확신에 기인하고 있대요. 어떤 확신에 기인하고 있어? that. 동격 접속사 대신 요즘 자주 나오네. The world is not governed by caprice. 세상이요, not governed. 지배되지 않는데 by caprice. 변덕에 의해서 무작위적인 막 왔다 갔다 거리는 그것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죠. But 그러나 뭐라는 확신인 거야? 여기도 동격 접속사네. It is a world. 이 세상은요, a world of order. 질서의 세계고 and can be understood. 이해될 수가 있다라는 확신이에요. If we will only try hard enough and be smart enough. 우리가 try hard enough. 충분히 열심히 노력한다면, 그리고 충분히 똑똑하기만 하다면 이해될 수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케이? 옛날에는 번개만 치더라도 뭐라고 생각했어? 번개만 치더라도 신께서 경노하셨다. 조만간 재앙이 들이닥칠 것이다. 여기에 죄인이 있어서다. 이런 미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미신이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인 거예요? 아무 때나 갑자기 번개가 쳐.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타이밍에 번개가 치다 보니까 이런 슈퍼스티션이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이제는 안다는 거죠. 여기에는 일정한 원리가 있고 질서가 있고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만 하고 우리가 똑똑해지기만 하면 그 법칙들을 찾아낼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됐죠? 488번으로 넘어가 보면요. There's good evidence. 좋은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 동격 접속사 대시 계속 나오고 있네요. The current obesity crisis. 현재의 비만 위기는요, is caused. 유발되었어. In part. 부분적으로는 not by blah blah, but by blah blah. By what we eat. 우리가 먹는 것으로부터 발생된 게 아니라는 거죠. Though this is of course vital. 물론 이것이 of course, 물론 필수적이지만 우리가 먹는 것에 의해서 유발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But by the degree to which. 제가 the extent to which, the degree to which 이건 외우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더 길게 설명 안 할 겁니다. 정도인데 어느 정도야? Our food. 우리의 음식이 has been processed. 처리되는, 가공되는 정도야. Before we eat. 우리가 먹기 전에 가공되는, 처리되는 그 정도에 있다라는 거죠. Because, 왜냐하면 processed soft texture of food. 가공된 부드러운 질감이야 of food. 음식의 이러한 질감이 is an important factor.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In weight gain. 무게 습득에. 체중 증가에. 오케이?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무엇을 먹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얼마나 가공되느냐, 이 가공돼서 어떤 재질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 문장만 본 우리로서는 내용을 이해할 수 없지만요. 됐죠? 489번으로 넘어가 보면요. The avocado. 아보카도는요, is a pear-shaped, green-fleshed fruit. 배처럼 생긴, 우리나라 배는 이렇게 생겼지만 해외 배는 이렇게 표종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이렇게 배처럼 생긴, 그리고 green-fleshed, 초록색의 flesh라고 하면 살이에요. 살결을 가진, 과육을 가진 과일입니다. And 그리고 is known for, 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몸으로 유명합니다. Its health benefit, 그것의 아보카도의 건강적 이점으로 유명합니다. But 그러나 for some, 일부 사람들에게는 the fact, 사실이, 어떤 사실, 동격 접속사 왜 이렇게 많이 쓰니? There are downsides, 부정적인 측면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To the avocado, 아보카도에. 뭐 때문에? Due to its recent trade explosion. 이것의 최근의 폭발적인 그 무역량 급증 때문에 아보카도에 대한 다운사이즈가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사실은 죄송합니다. might be a concern. 근심이 되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생겨나는 이 다운사이즈가 뭐냐? massive water usage. 엄청난 물 사용 or the potential. 가능성인데 for unethical treatment. 비도덕적인
비윤리적인 처우죠. of workers. 근로자들에 대한 in certain production areas. 일부 생산 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490번으로 넘어가 보면요. It was a tremendous moral shock. it 가주어, that 진주어가 되겠죠. 엄청난 도덕적인 충격이었습니다. 누구에게는 the most intelligent people. 가장 지적인 사람들에게는, 지성인들에게는, 가장이 아니라 여기서는 대부분이겠네요. 대부분의 지성인들에게는 엄청난 도덕적인 충격이었습니다. 뭐가? That the proof of man's having uncovered one of the innermost secrets of the universe. 엄청 기네. 그런데 of 전치사 나오고 나서 목적어가 뭐냐면요. 바로 핵심적인 부분은 having uncovered가 됩니다. having uncovered. 동명사가 목적어로 등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man's 부분은 뭐야? 의미상 주어죠.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소유 결국은 목적격을 쓴다. 아시죠?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이 긴 부분은 전부 다 having uncovered의 목적어가 되는 거고요. 발견했다는 증거야. 누가? 인간이 one of the innermost, 가장 심층적인 비밀들 중 하나죠. of the universe. 우주의 가장 심층적인 비밀들 중 하나를 발견했다는 증거가 should have been the making and using of a weapon. 뭐뭐였었다는 거죠. making, 제작과 사용이었었다는 거야. of a weapon. 무기인데 of mass destruction. 대량 살상, 대량 파괴의 무기의 사용과 제작이었다는 게 충격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뭔데? The atomic bomb. 원자폭탄이죠. 기존에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쭉 무지의 세계를 달리고 있다가, 특히 중세에는 무지의 세계를 달리고 있다가 갑자기 이성의 시대가 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성의 시대가 도래하고 나니까 종교의 억압에서 벗어났던 이성이 엄청나게 발달하게 됩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게 바로 과학이죠. 과학이 하나하나 발전이 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마차 타고 다니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동차를 타기 시작했고요. 전기라는 게 발명이 돼가지고 사람을 감전시킬 수도 있고 무언가 기계를 돌릴 수도 있게 됐습니다. 이게 전화기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게 됐고요. 세포라고 하는 것들을 조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점차 나아가고 있었다고. 그래서 특정 시기에 도달해서는 영화를 만들 때도 어떤 영화를 만들게 되느냐? 인간이 신과 같이 권능을 가졌을 때를 상정한 영화들을 만들게 돼요. 모든 것이 가능해지게 되는 세계. 오케이? SF 영화들도 사실 여기에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과학을 발전시키다 보면 신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던 시기에 터진 것이 바로 세계대전이었고, 그때 사용된 게 뭐예요? 원자폭탄인 거죠. 원폭이 터지고 나니까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게, 이성의 사용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는 계속 플러스의 방향으로만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구나. 사실은 우리가 가장 저열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이성에 대한 불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고요. 현재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이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 자체가 확립이 되어 있지 않고 이것을 무엇으로 정의해야 되는지는 본인을 포스트 모더니스트라고 정의 내리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모릅니다. 오케이?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에 반대되는 기존의 시대를 우리는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부르고 있고요. 오케이? 현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고, 현대는 영어로 modern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반대되는 모더니즘 시대는 근대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근대 시대를 나타내는 단어도 modern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다 나타낼 수 있는 단어 modern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가장 중요한 기조까지는 알아두시면 앞으로 영어 독해 하실 때도 도움이 될 텐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해체주의입니다. 왜? 해체주의라고 하는 건 이성주의에서 가장 쉽게 사용되던 이분법이라고 하는 사고에 반대하는 것이거든요. 이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모든 것을 플러스와 마이너스, 정과 반으로 나눠버리는 사고입니다. 이게 현대의 사람들한테는 나쁘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정말 깔끔한 설명이에요. A 아니면 B다라고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런 편리한 분류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항상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
하나는 백인, 하나는 유색인종. 하나는 귀족, 하나는 그렇지 못한 범인들. 하나는 이성, 하나는 이성적이지 않은 것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이분법적으로 나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억압이 시작된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면은 이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분법에 대한 해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에 있는 이 가운데 선, 이 선을 없애버리겠다는 게 바로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구분하지 말자. 남과 여 그런 거 없어. 개인이 있을 뿐이지. 백인과 유색인종? 사실상 같은 인간이잖아. 왜 구분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점점 해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해체라는 주제를 가진 글들이 수능이나 평가원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대표적으로 기억하는 수특글이었던 것 같은데 수능엔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대한미술에 대한 글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대한미술이 뭐죠? 흔히 주류라고 평가받던 사람들의 미술들, 백인 미술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미술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기존에는 백인 미술만 미술로 대우하고 그 외의 미술들은 아예 미술로 취급조차 안 했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을 살리겠다고 우리가 뭘 하고 있어? 대한미술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미술계로 끌어들여 줬다고요. 오케이? 기존에는 천시받던 영역들을 전부 다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준 거야. 그런데 명칭이 뭐죠? 대한미술이네. 그러면 얘가 메인스트림이고 얘가 얼터너티브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네. 그렇죠? 이러한 모순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글이 있었는데 이걸 학생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해요. 왜? 이러한 기조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 들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정도 역사적인 흐름이나 용어의 사용 같은 것들은 조금 공부를 해놓으시면은 국어 문제를 풀 때나 영어 문제를 풀 때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91번으로 넘어가 보면요. 491번. 얘도 재미있는 주제의 글입니다. 19세기의 Hermeticians 해석학자들인데 얘네들은요. challenged, 도전했습니다. The assumption, 가정에 도전했고 동격 접속사 대시 또 나오고 있네요. The author, 독자가 had,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뭐를? Any privileged insight, 어떠한 특권적인 통찰력이죠. Into the meaning, 의미에 of his or her text, 그 혹은 그녀가 쓴 자신의 글의 의미에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가정에 반박했다는 거죠. 뭐함으로써? By critically examining the active process,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검사함으로써 the active process, 그 능동적인 과정을. 어떤 능동적인 과정이냐? entailed in reading. entail 이라고 하면은 원래 함의하다라는 뜻이고요. 수반하다라는 뜻입니다. 함의하다, 수반하다. 테일이 꼬리잖아요. 그러면 몸체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뒤에 있는 꼬리도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거잖아. 이런 의미입니다.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독해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active process를 살펴봤다는 거죠. And thus, 그래서 뭐에 대해서도 검사해보게 됐다는 거야? The need, 필요성에 대해서죠. 뭐를? To construct rather than merely to recover meaning.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Rather than merely to recover, 의 목적어와 construct의 목적어가 같아서 그 목적어를 한 번만 써준 겁니다. 오케이? 필요성인데 to construct, 구성하는 필요성이야.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merely, 단순히 to recover, 회복하기보다는 뭐를? meaning, 의미를 from a text. 텍스트로부터 의미를 회복시키기보다는 구성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예전에는 사고가 이랬습니다. 작가가 있고요. 독자가 있어요. 그리고 독차가 아니라 독자죠. 그리고 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은 누구에 의해서 창조가 되죠? 작가에 의해서 창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라고 생각했던 거냐면 작가가 글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었던 거야. 그러면 이러한 관점에서는 글을 읽는 독자는요. 의미를 형성한다거나 의미를 만들어낸다거나 이러한 작업을 거칠 필요가 있나요? 없죠. 왜? 이미 미닝이라고 하는 건 고정되어 있어. 그래서 이 고정된 의미를 우리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수용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다라고 요즘 생각이 바뀌어나가고 있는 거야. 작가도 물론 의미를 부여했지. 그래서 텍스트라는 게 존재는 하지. 하지만 작가가 의미 부여를 해서 글을 쓴 순간부터 이 글이라고 하는 건 이제 독립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특정 의미를 가진 글으로서의 독립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 글을 독자가 받아들일 때는요, 그 작가가 의도했던 그 의미 그대로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살아온 경험이 다르고요. 살아오고 있는 시대상이 다르잖아요. 17세기에 쓴 글을 23세기에 읽는 독자가 똑같이 받아들일 리가 있냐라는 겁니다. 옛날에 지조에 대해서, 정조에 대해서 쓴 글이 있었다고 칩시다. 우리가 그걸 읽으면서 아이고 자신의 처녀성을 지키기 위해서 칼로 자기의 목을 그어서 자결한 여자의 이 신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우리가 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울 수 없죠. 당시의 시대상을 이해하면서 읽는다고 하더라도 당시엔 그랬나 보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과거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을 것만큼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 독자들은 글을 읽어나가면서 글이 줄 수 있는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게 되고요. 이러한 구성, 이란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construct입니다. 이 construct라고 하는 단어가 왜 중요하느냐? 이것도 포스트모더니즘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성의 시대였었다고 했잖아요. 이성이라고 하는 건요, 이데아, 플라톤이 말했던 이데아의 시대입니다. 모든 것엔 본질이 존재하고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 이 본질을 쫓아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즉, 불변하는 영원 불변의 지식이란 건 존재하고 있고, 그거를 쫓아나가고 있는 게 우리의 학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성적인 사고, 이분법적인 사고가 박살나고 나니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같이 대두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구성주의입니다. 고정된 지식이란 존재하지 않아. 우리가 구성해온, 개개인이 구성하는 지식이 있을 뿐이지 라는 구성주의적 사고가 팽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봤다면 이해하지 못했을 짓거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강의법을 통해서 우리한테 지식을 전달해 줬었던 게 일반적이었는데, 최근에 학생들은 이상한 토의법을 하기 시작해. 우리는 공부하러 온 건데 자꾸 이렇게 둘러 앉아놓고 지들끼리 대화를 주고받으래요. 왜 그런 거야? 옛날에는 영원 불변하는 유니버셜한 절대적 지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 지식을 먼저 공부한 선생이라는 사람이 학생들한테 일방적으로 지식을 주입하기만 하면 됐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지식이란 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지식을 배우더라도 학생들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를 것이다. 학생들이 갖는 의미가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지들끼리, 지식 구성자들끼리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믿음 하에서 토의법 같은 수업에서 적극적으로 기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아직도 과학자분들은 이런 구성주의한테 개소리를 하고 비판을 하고 있죠. 과학적인 지식은 영원 불변한 거지. 어떻게 개개인이 구성하는 게 다르다고 해서 서로 다른 지식을 다 인정해야 된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학문의 기초적인 체계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492번으로 나가 보면요. However poetic, realistic, impressive or diverting an object is 까지 쭉 이렇게 쳐보게 되면은 얼마나 시적이고 현실적이고 인상적이고 흥미로운지든 간에 an object, 그 사물이 it is not an object of art, 그것은 예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술이 아닙니다. unless, 뭐뭐하지 않는 한 it calls up, 그것이 불러일으키지 않는 한, 상기시키지 않는 한 in a man, 괄호쳐버리면 뒤에 목적어가 보이죠? the feeling, 감정을 인간 안에 불러일으키고 상기시키지 않는 한. 근데 어떤 감정이냐면요, 컴마 제껴버리고 나니까 of joy가 보이네요. 즐거움의 감정이죠. 근데 이 즐거움의 감정이 어떻대? utterly distinct, 말 그대로 분명히 distinct, 구별된다는 거예요. from, 뭐로부터? all other feelings, 다른 모든 감정으로부터 구별되는 이 즐거움이란 감정을 불러일으켜야만 예술이라는 거지. 근데 이게 뭐야? of spiritual union, 영적인 집합이에요. 그죠? with another, 또 다른 사람,
작가와 같은 그런 또 다른 사람 and 그리고 with others 다른 사람들 listener나 spectator 관중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과의 감정적인 유니언이 형성되는 것 이것이 바로 조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즉 동격 표현인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perceive the same artistic work 똑같은 예술적인 작품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이러한 감정적인 결합 이것이 바로 뭔데? joy 이러한 것을 느끼지 않으면 그것은 예술적인 작품이 아니라는 거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492번까지 맞춰보았고요. 이번 유닛 47 문장은 어려웠지만 사실 저번 유닛보다 좀 쉬웠죠. 그래가지고 제가 문법적인 설명을 조금 초반에 10분 넘게 끌어가면서 이렇게 했던 건데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배경 지식들을 제가 조금 과장하거나 제가 몰라서 틀렸거나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 정도의 프레임워크를 짜고 있는 게 여러분들의 독해 작업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니까 이런 것들도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공부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고요. 질문이 있거나 이의를 제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거나 제가 영상 소개란에 남겨둔 오픈 채팅으로 오셔서 제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천일문 완성의 마지막 유닛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